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볼 지문은 15강이네요. 15강. 문단 내 글의 순서 파악하기 문제 유형이고요. 15강의 5번 문제, 우리 시험 범위상으로는 마지막 지문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결해 볼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본수업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선생님과 글의 순서 바로잡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먼저 어프로칭 메서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실상 두 문제가 나오고 심지어 3점짜리 문제로 나오고 해서 여러분한테는 어려운 문제 유형인 건 선생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단락 순서 맞추기 문제 유형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거든요. 원리만 좀 이해하시면요. 글의 순서 바로잡기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정도를 좀 유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지시어에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고요. 다음 정관사의 성질에 관해서 여러분이 좀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접근해서 풀기가 쉬워집니다. 세 번째로는 역접 연결어를 가지고서 역시 여러분이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지시어라 함은 앞에 나온 표현을 대신 받는 표현들, 대명사도 포함하고 있는 건데 this나 these, that이나 those, it이나 its, they나 their, such 명사, some 명사 이런 것들이 언급되면 사실은 이 앞에 요러한 지시어가 가리킬 만한 명사가 언급되지 않고서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C 단락의 첫 부분 시작이 지금 밑에 있는 2017년도 9월 모평 문제처럼요. they로 시작한다면 이 they가 가리킬 만한 복수 명사가 반드시 앞에 있어야지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시죠, 여러분? 특히나 서치 명사 그리고 썸 명사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나온 명사가 어디 있는지 실제로 그런 명사가 앞에 나온 게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퍼즐 맞추듯이 순서를 잡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관사의 성질입니다. 여러분 정관사라고 하는 건 사실 앞에서 한번 언급했던 그런 녀석을 즉 또는 on으로 처음으로 언급되었던 이런 명사를 다시 받을 때 쓰는 정관사, 다시 받을 때 쓸 때 그때 명사 앞에 쓰는 게 바로 정관사예요. 이런 게 바로 직접적인 정관사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간접적인 정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도 알고 너도 알기 때문에 굳이 앞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언급할 수 있는 그러한 정관사, 그게 바로 간접 정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하다가 look at the window라고 하게 되면 그 창문을 바라봐라고 할 때 그 창문이 굳이 앞에서 a window가 설명돼 있다고 돼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돼 있을 필요가 없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바로 그 창문, 교실 쪽에 있는 창문, 우리는 한쪽 편만 창문이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간접적인 정관사는 여러분에게 별 도움은 안 되고요. 순서 맞추는 데 도움되는 건 바로 직접적인 정관사입니다. 예를 들어 C 단락에 the 명사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B 단락의 마지막에 명사가 똑같은 명사인데 앞에 정관사 어가 붙어 있는 거죠. 이렇다면 순서는 당연히 B 다음 C 단락이어야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여기 어프로칭 메서드는 설명을 해두진 않았는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B 단락과 C 단락에 동시에 언급됩니다. 근데 B 단락에서는 비교적 앞쪽에 언급이 되어 있고 C 단락에서는 비교적 뒤쪽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럴 때도 순서 잡기, 이른바 끝말잇기 원칙으로 순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C 단락에서는 마지막 즈음에 가서 언급을 했으면 요 B 단락에서는 그 C번에서 마지막 언급했던 그 단어를 받아서 설명해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C, B 순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어의 위치만 갖고도 사실은 순서 잡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역접 연결어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접 연결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논리학은 앞에는 모두 화제가 동일해요. 동일한 화제에 대한 거예요. 화제는 동일하지만 그 화제에 대해서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속성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더 큰 속성을 얘기해 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앞에 나온 그 화제 자체를 단순하게 부정한다거나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역접 연결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어떤 문장부터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B 단락의 시작이 역접 연결어로 시작을 한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 however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일단은 however 뒤에 나오는 어떤 주제가 등장할 거 아니겠어요? however 뒤에 어떤 명사주어, 주제가 등장할 겁니다. 이 녀석이 앞에서 언급돼야지만이 however를 갖다 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요 명사주어가 요 명사와 관련된 이런 주제 혹은 토픽이 앞에서 언급되지 않고선 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B 단락 말고 다른 단락에서 요 명사가 언급된 단락이 있는지를 찾아가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B 단락은 그 명사 주제어가 등장한 다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역접 연결의 성질을 가지고서 먼저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부터 해결될지 잘 모르겠을 때 솔직히
이렇게 역접 연결로 시작한 단락부터 먼저 읽으면 순서를 한 방에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도 꽤 많으니까 역접 연결의 힌트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017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볼 건데요. Denver and all이라는 이 주어진 박스 문장 안에 정말 대놓고 힌트를 주는 사람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A번에 보니까 this is very important에서 this란 지시어가 등장을 했어요. 물론 이것도 표시해 줄 만한데 솔직히 평가원이나 그 다음에 모평, 평가원이 내는 모평 문제 혹은 수능 문제에서 A로 시작하는 보기가 대부분 하나인데 요 A로 시작하는 선택지가 바로 정답이어 버리면 C와 B의 순서는 너무 빨리 정해져 버리니까 여러분 끝까지 지문 읽게 하는 것이 평가원의 목표이므로 결국 1번이 정답일 가능성은 극히 드물어요. 따라서 A번에 this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너무 그렇게 처음부터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어진 박스 문장 다음에 연결될 건 A번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B와 C 중에 이 Denver and all을 받는 게 어디 있는지를 찾아봐 주시면 돼요. B는 먼저 못 올 것 같은데요. 뭐 때문에 그렇죠? That music 때문에요. 그러한 음악이라며 그럼 이 음악이라는 게 주어진 박스 문장 안에 등장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박스 문장 그 어디에도 music이란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B 단락은 먼저 못 와요. 나올 만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C지. 그지? C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D가 가리키는 것이 Denver and all이니까 충분히 찾은 겁니다. 자, C 단락 물론 끝까지 읽으셔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아까 that music이 너무 큰 힌트였기 때문에 A번의 끝에 보니까 music이 처음으로 언급이 딱 되더라고요. 그럼 C 다음에 순서 잡혔는데 무조건 A 다음 B여야 되니까 C, A, B 정답은 4번이어야 돼요. 사실 2017년도 9월 모평 문제는 다 읽고 푸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힌트만 갖고도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그럼 실제 우리 수능 특강 지문 5번 지문에서도 그게 가능한지 90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연결사가 바로 보이네요. 연결사도 중요한 힌트니까 한번 중요한 힌트에다가 표시는 해보죠. rather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오히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사실 A 단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B와 C 중에 뭐로 시작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B의 첫 부분이 and then으로 시작을 합니다. and then 이란 표현 주로 우리 언제 쓰는 거죠? 그렇지, 어떤 대상을 추가할 때 쓰는 거죠. 그럼 and then 뒤에 나온 내용 읽어보고 요 내용과 관계된 요 내용과 비슷한 논리구조나 혹은 논리구조나 의미구조를 갖춘 문장이 앞에 언급되어야지만이 B 단락을 먼저 쓸 수 있을 거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C 단락의 첫 부분은 one of these라고 표현했고 이게 바로 중요한 힌트겠네요. 이것들 중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 철학이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것들에 관한 것이 앞에 언급이 되면 복수명사가 언급이 되면 C번은 먼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주어진 박스 문장 빠르게 한번 읽어보죠. Some might have had the impression.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인상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인상이죠? that 이하에 보시면 아마도 동격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Early scientists, 초기 과학자들이요. 이를테면 뉴턴과 갈릴레오와 같은 그런 초기 과학자들이 belong to a small sect, 작은 분파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인상을 갖고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섹트라는 건 분파나 종파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밑에 있습니다. 그죠? 어떤 종파요? That conjured science, 과학을 불러오는 거예요. 마치 마법처럼 불러오는 겁니다. 역시 밑에 각주에 있어요. 그런데 out of the blue 라는 표현, 이건 사실 관용적인 표현이고요. 말 그대로 파란 하늘에서 갑작스럽게 확 나타나는 거, 그래서 별안간에 이런 뜻이에요. out of the blue 라는 표현은 별안간에 이런 뜻이에요. 느닷없이 이런 뜻입니다. 과학을 느닷없이 불러낸 것으로 보통은 과학을 느닷없이 불러낸 그런 작은 종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의역을 해도 괜찮겠네요. 무엇의 결과로? As a result of mystical investigation. 그러니까 아주 신비스러운 조사의 결과로 느닷없이 과학이라고 하는 걸 불러내온 그런 작은 분파에 속해 있다. 초기 과학자들이 그런 인상을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표현해주고 있죠. This wasn't so.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느닷없이 과학을 이렇게 딱 불러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마법처럼. 그럼 뭔데? There were, 그 초기 과학자들의 연구는 혹은 작업은 did not take place,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발생한 게 아니라는 얘기겠죠. 바로 in a cultural vacuum이라고 표현했습니다. vacuum이라는 건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진공이란 뜻이에요. 문화적인 진공 상태에서 느닷없이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out of the blue란 표현과 cultural vacuum이란 표현은 가리키는 바가 거의 흡사한 표현이고요. 진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의 상태,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뭔데 도대체?
It was the product. 아, 그들의 작업은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건 그들이 한 작업이겠네요. 이 초기 과학자의 어떤 작업, 초기 과학자의 연구는 was the product, 산물이라는 거죠. 누구의 산물? Of many ancient traditions. 많은 고대 전통들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아, 저는 이 문장 읽자마자 뉴턴이라는 그 과학자, 위대한 과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뉴턴의 그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 저는 그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혹시 이 유명한 문구 들어보셨나요? 거인의 어깨. 이때 거인은 이제껏 선대 과학자들의 수많은 연구 업적 결과, 그 켜켜이 쌓여진 연구 업적 결과 위에서 올라섰을 뿐이다. 뭐 황정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다. 이런 느낌의 문구가 되겠죠.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과학이라고 하는 거, 잠깐만요, 정리를 해볼까요? 주제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별안간에 난데없이 어떠한 문화적인 어떤 배경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해 준 것이 이 글의 주제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여러분, A번이 일단 먼저 못 오는 이유는요, rather라는 표현인데, rather라는 것은 오히려라는 의미인 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논리적으로 rather란 말은 언제 올 수 있냐면 rather의 바로 앞에 부정하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A가 아니라 rather B, 오히려 B입니다. 즉 앞에 뭔가 부정하는 표현이 보여야 하는데, 지금 바로 앞 문장 their work부터 그 사이에는 부정하는 표현이 없거든요. 이럴 때는 rather란 표현 쓰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B번은 그럼 처음에 올 수 있나? And then, 그리고 there were religions, 종교 또한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뭐가 있다는 얘기 있니? 고대 전통의 산물입니다 까지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뭐가 언급됐나? 뜬금없이 너무 religions는 구체적인 거잖아. 좀 스페시픽한 거잖아. 앞에서 과거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해 준 건 굉장히 general,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갑자기 B번에 가서는 굉장히 그 예시에 가까운 종교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B번도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이 있습니다. 그럼 C번으로 가서 보면 괜찮을까요? One of these, 이것들 가운데 한 가지는 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한 이것들은 뭐겠니? 그러네, 여기 있는 many ancient traditions를 가리키고 있는 거겠네. 그럼 C부터 가야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치면 선생님 지금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순서를 조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야를 조금 넓혀보시면 rather 앞에는 반드시 not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 C번의 마지막에 not 표현 보이니? 부정하는 표현. C번의 마지막 문장쯤에 not이 보이진 않아요. 그럼 B번의 마지막에 not이 보입니까? 찾았다. not just란 표현 보여요. 그럼 C로 시작해서 B로 간 다음 마지막 A로 가야 되는 순서가 되겠네요. not just 다음에 rather가 등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사실은 역시나 다 읽지 않았지만 정답은 5번이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이건 선생님이니까 그렇죠 라는 표정 짓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C번부터 빠르게 정리해보죠. 자, 이러한 고대의 어떤 많은 고대 전통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그 고대 그리스 철학이었다는 겁니다. 철학으로부터 사실은 과학이 나온 건 맞아요. 그죠? 이 고대 그리스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은 which encouraged, 장려했는데요. 믿음을요. 어떤 믿음을요? 역시 동격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겁니다. The world could be explained by logic, reasoning, and mathematics.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어 줄 수 있다는 거야. 무엇으로? logic, 논리, reasoning, 추론, 그리고 mathematics, 수학으로. 이러한 믿음을 장려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과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럼 C 단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과거의 산물이라고 했는데, 이 과거 산물의 첫 번째 예시로서 고대 그리스 철학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계속 가볼까? Another, 또 다른 예시는 바로 agriculture, 농업이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만이 과거의 산물은 아니고요. 농업 또한 과거의 산물이라는 건데, 농업이 어떻게 과학의 발달에 기여했을까? 조금 더 가볼까요? 그 from which니까 농업으로부터 이 말이죠. People, 사람들은 learned about 이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order, 질서와 동시에 chaos, 혼돈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대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ing 등장했습니다. by observing the cycles and rhythms of nature. 자연의 순환과 그리고 자연의 리듬, 이런 것들을 관찰함으로써 질서와 혼돈에 관하여 배울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의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interrupted, 방해가 되기도 했어요. periodically, 정기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주기적으로 방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by sudden and unpredictable disasters. 갑작스럽고도 예측 불가능한 재난, 이런 것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방해가 되곤 했던 그러한 자연의 순환이나 리듬 같은 것들을 관찰함으로써 질서와 혼돈이라는 것에 관해서 사람들은 농업으로부터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럼 농업도 과학의 발달에 큰 기여를 했네. 여기까지 됐니? 좋아. 이제 그럼 그 다음 나올 내용은 A번처럼 오히려 there's a coherent, 일관성 있는, 일관된 이란 의미 표현인 거 얼마 전에 배웠던 것 같은데요. scheme of things, 사물의 체계다라고 말하는 건 뜬금없죠. 난데없이. 열거하고 있는 고대 산물이 무엇인지를 쭉 다 열거를 끝낸 다음에 비로소 이런 표현 써줘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공교롭게도 B번의 첫 부분이 종교도 있어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B로 갈 거예요. 고대 산물의 예시 중 또 다른 예시가 바로 종교구나. 종교도 또한 과학의 발달에 기여했다. 이런 얘기를 B 단락에서 해줄 것 같습니다. 가볼까요? There were religions, 종교라는 것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었던고 하니 which encouraged, 종교 또한 장려했습니다. 믿음을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죠? In a created world order, 창조된 세상의 어떤 질서, order가 아니라 order입니다. 창조된 세상의 질서에 관한 어떤 믿음들을 장려한 그런 종교도 또한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종교라고 하는 건 질서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라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사실은 과학이잖아요. 과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네. 가볼까 계속. The founding assumption of science, 과학의 사실 토대가 되는, 기초가 되는, 영어로 founding이란 표현 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found라는 것은요 동사 원형으로 쓰이면 건설하다, 그지, 설립하다, 기초를 닦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founding assumption이니까 토대를 닦는 가정 이런 표현이겠죠. 기본이 되는 그런 가정 요거예요. 과학의 기초가 되는 그런 가정은 바로 데이디하인데요. Physical universe, 어떤 물리적인 우주가 is neither random nor absurd, 무작위적인 것도 아니며 동시에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우주라는 곳은 질서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얼마 전에 우리 읽었던 지문 같은데, 그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종교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인식을 갖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It is not just a meaningless jumble of objects and phenomena randomly placed side by side. 부연 설명이죠. 여기서 randomly니까 역시 무작위적으로 placed side by side, 나란히 놓여져 있는,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물체나 현상들의 jumble, 밑에 각주의 jumble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뒤범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미 없는 뒤범벅이 단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뒤범벅이 아니라면 오히려 뭐겠습니까? 바로 그 뒤에 보시면 C번에 그 결론이 나오죠. 오히려 there's a coherent scheme of things, 일관성 있는 사물의 체계, 일관성 있는 사물의 틀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봅시다. 지금 B번의 마지막 단락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시켜 주었는데 이 질서라는 것은 무엇의 반이어적 개념이야? 어떤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뒤범벅과는 반이어적 개념인데 사실은 뒤범벅 이것이 아니라 C 단락에서 오히려 뭐다? 오히려 어떤 일관된 체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관된 체계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읽고 마무리를 해보죠. This is often expressed by the simple saying that, 자, 이것은 데이디아라는 간단한 saying 하면 어떤 경구, 격언을 가리키는 거죠. 간단한 격언에 의해서 종종 표현되곤 합니다. 표현됩니다. 어떤 경구냐면요. 역시 뭐 동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There's order in nature. 그렇지. 자연에는 혼돈이 아니라 케이아스가 아니라 order, 질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는 간단한 아주 단순한 격언, 이러한 격언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단순하게 이런 그 자연엔 질서가 있습니다. 라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과학자들은 have gone beyond this vague notion, 이러한 막연한 개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beyond, 넘어서서까지 have gone, 나아가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해요? To formulate a system of well-defined laws, 잘 정의가 된 그런 법의 체계, 법칙이겠네요. 그럼 잘 정의된 그런 법들의 체계를 to formulate, 결국은 형성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 to 부정사는 여러분 아마 오랜만에 보시게 되는 to 부정사일 거예요.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중 결과로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한마디로 have gone, 나아갔다고 했잖아. 나아가서 그 결과 어디까지 나아갔는데 to formulate, 어떤 그 잘 규정된 법의 체계를 형성한 데까지 나아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결과적 용법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모르겠다고요?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러한 막연한 개념을 넘어서서 그 결과 잘 규명된, 잘 정의가 된 법들의 체계를 형성한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일관된 체계이고 이것을 과학자들은 하나의 법칙으로 정리했다.
이 법칙이 결국 과학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재밌는 지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점검 되셨나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지금 그러면 여기 지문 중간에 vague란 단어가 나왔거든요. 오랜만에 단어 공부 좀 해볼까요? vague란 단어는 막연한, 애매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밑에다가 정리를 좀 해봅시다. vague란 단어. 선생님 근데 이거 vogue란 단어와 유사하지 않아요? 아니, vogue는 명사잖아. 요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fashion이란 단어와 유사한 단어입니다. 유행이란 뜻이에요. 반면에 vague는 형용사로서 뭔가 좀 막연한, 뭔가 애매한, 명확하지 아니하고 모호한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럼 혹시 여러분 모호한, 애매한과 관련된 유사한 단어들 쭉 한번 열거해 볼까요? 알고 있는 거? 사실 이 단어의 의미는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중의적인이란 단어예요. MB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의미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는지 뭐 이거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이렇게 중의적인 걸 ambiguous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명확하지 않은 거니까 모호한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ambiguous란 단어. 또 여러분 알만한 단어가 있을까요? 뭐 쉬운 단어 중에는 unclear란 단어가 있고요. 이런 쉬운 단어 말고 조금 더 어려운 단어 가볼까? 너무 모호하면 우리는 좀 솔직히 좀 빡치죠. 속된 말로 오빡쳐 이런 opaque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하지 않고 되게 애매한, 모호한 이런 뜻이 되고요. 또 아마 여러분 equivocal이란 단어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equivocal. 두 명의 사람이 동시에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equi라는 건 동일한, vocal 소리를 내요. 그럼 막연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애매하게 들릴 겁니다. 예전에 왜 가족 오락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 했었는데 두 명이 동시에 소리를 내서 어떤 말을 하는 건지 맞춰보게 하기. 사실 명확한 소리가 안 나잖아요. 모호한 소리가 납니다. equivocal 이것도 역시 애매한, 모호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왕 한 김에 우리 반의어까지 정리해 볼까? vague의 명확한 반의어, 아주 명확한, 명백한이라는 표현을 가리키는 명백한이라는 걸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들 정리해 봅시다. 대표적인 게 evident죠. evident.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영어로 evidence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백한, evident고요. 역시나 유사한 표현들 옆으로 쭉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명백하다라고 할 때 쓰는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obvious죠. obvious.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투명한 건 결국 명백하다는 것이므로 apparent 역시 명백한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unclear가 불명확한이었으니까 반대로 clear는 아주 투명한, 명백한 이런 식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겠죠. apparent가 사실은 명백한 의미로 쓰이는 걸 보면서 아마도 여러분 이 단어를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transparent란 단어요. 이것도 물론 명백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transparent는 유리처럼 투명한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뭐 완전 다른 의미는 아니지만 약간의 결이 다른 어휘인 거죠. transparent.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어휘력 확장에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시험 공부하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스스로 동기부여를 잘 하시면서 하루하루 좀 알차게 보내시고 기말고사까지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냅시다. Cheer up everybody. Bye bye.